여러분이 좋은 탐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준비 운동 좀 해볼까요? 이 친구들이 같이 놀고 있는 사진을 보세요. 여기엔 세 커플이 있어요. 각각 여자와 남자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때요? 누가 누구와 사귈까요? 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둘은 서로 꽤 편안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럼 장담하는데 둘이 커플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집단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검은 머리 여자와 어두운 머리 남자가 서로를 향해 있으니까 이 둘이 두 번째 커플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빨간 머리와 왼쪽에 있는 남자도 거의 서로를 쳐다보니까 커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건 그냥 준비 운동이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해결해야 할 사건이 몇 가지 있어요. 레시라는 젊은 여자가 실종되었어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콜레트는 레시가 미스테리한 남자친구와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요. 레시는 심지어 이 작별 편지도 남겼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편지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 맞아요. 각 행의 첫 글자가 나 구해줘 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아마 레시는 강제로 써야 했고 힌트를 남긴 걸 거예요. 경찰이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엘라는 대학에서 일하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새 오토바이를 막 샀어요. 아침에 저녁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닦았고 차고를 닫고 일하러 갔어요. 저녁에 차고를 열고는 오토바이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웃 3명을 신문했어요. 마이카는 내가 낮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오토바이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아이나는 해 뜨기 전에 떠나서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소냐는 엘라의 집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취업, 면접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오토바이를 훔쳤을까요? 마이카요. 차고에 있는 오토바이를 봤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차고문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일 수 없어요. 지역 대학 학생 중 한 명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평행 우주에서 온 변장한 생명체라는 걸 알리는 익명의 쪽지가 경찰에 보내졌어요. 젊은이들 사진도 여러 장 있었는데 그 중에 사기꾼이 있었어요. 누가 수상해 보이나요? 봐요. 방 뒤쪽에 모두를 비추고 있는 거울이 있어요. 이 여자만 빼고요. 그녀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 않는데 이 여자 뭔가 이상하네요. 한 보석가게 매니저는 매달 한 쌍의 귀걸이가 없어지고 있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캐셔가 의심을 받았어요. 그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녀는 용서받았어요. 두 번째, 그 금액은 그녀의 월급에서 빠졌어요. 세 번째는 매니저가 그녀를 해고했어요. 하지만 네 번째 도둑질이 일어났어요. 또 일어났을 때 매니저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여기 5월, 6월, 7월, 8월, 9월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뭔가 수상한 점이 보이나요? 각 녹화분에 깁스를 한 남자가 있어요. 진짜로 팔이 부러졌다면 많이 봐야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나을 거예요. 그런데 5개월이나 지났으니 깁스는 가짜인 게 분명하고 이 남자가 도둑이에요. 캐셔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딴 이야기네요. 비너스는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폭우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그녀는 일하러 가야 해서 오늘 일을 쉬는 남자친구에게 우체국에 가서 대신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비너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자친구는 우체국에 방금 갔다 왔지만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너스는 남자친구가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지만 차의 밑부분이 말라있으니 그날 아무도 차를 쓰지 않았단 뜻이죠. 국내 최고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로버츠 박사가 보험회사에 가서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했어요. 보조원은 로버츠 박사에게 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의사는 강도가 재빨라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로버츠 박사는 시력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보조원은 진행하기를 거부했고 로버츠 박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로버츠 박사를 믿지 않았을까요? 로버츠 박사는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들은 보통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고액 연봉의 외과 의사가 왜 보험금이 필요했을까요? 대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웅장한 파티가 있었고 마을의 절반이 초대되었어요.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몇 분 동안 꺼졌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대량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사라지고 없었죠. 주 용의자는 그녀의 먼 사촌인 실비아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바빠서 불이 나간 줄도 몰랐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델? 아님 실비아? 건물 전체에 불이 나갔어요. 실비아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분명 뭔가 잘못된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여기 어둡잖아. 평행우주에서는 즐기고 사탕 먹는 것만이 허용돼요. 아무도 그곳에선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죠. 렐린 부인은 클럽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의 세 딸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었냐고 물었죠. 한나는 새 보드게임을 사러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엘리는 수영장에서 반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이바는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 프로그램을 주구장창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렐린 부인은 자신의 딸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봐요. 그녀가 산 보드게임은 포장이 안 풀어져 있어요. 이걸 갖고 놀 수는 없었을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주말 동안 뉴욕시로 운전해 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 음악이 켜져 있었고 다들 기분이 좋았는데 운전자가 정신이 팔려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누가 운전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경찰은 그 차를 검사했죠.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봐요. 운전석에 가방이 걸려 있어요. 여자 건 게 확실해요. 일행 중에 여자는 한 명뿐이니 그녀가 운전자일 거예요. 밀러 부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딸들에게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물었어요. 모두 외출 금지를 당해서 집을 나가거나 TV를 볼 수 없었거든요. 케일리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으로 먹을 피자 요리를 막 끝냈다고 했어요. 엘리는 위층에서 책을 읽었다고 했어요. 릴리스는 자신의 방 청소를 하는데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케일리예요. 이 피자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쓰레기통에 피자 박스가 있죠? 피자를 주문하고 아마도 다른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추운 가을날이었어요. 존스 씨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또 가끔 창밖을 엿보기도 했죠. 그곳에서 준표, 민수, 영호, 시우 4명의 10대들이 소풍을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공이 창문을 깨고 거실로 날아왔어요. 10대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자백하고 싶지 않았죠. 저녁에 존스 씨는 쪽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안에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누가 창문을 깼는지 아시겠어요? 물음표가 힌트예요. 말 그대로 물음표를 뜻하죠. 그러니까 준표가 한 짓이 틀림없어요. 아델은 다락방의 스튜디오 바닥에서 친구 올리버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어요. 온 경찰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델은 올리버의 집을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창문에 다가가 안을 엿보고 바닥에 있는 글을 본 거죠. 그녀는 경찰을 부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경찰은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도요? 맞아요. 이상하게 들리죠. 남자는 다락방에 있었어요. 아델은 창문으로 그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키가 6m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수요일에 고등학생인 레일라가 실종되었어요. 3명의 용의자가 있어요. 관리자 아담스 부인, 학교 요리사인 스미스 부인, 청소부인 존스 씨죠. 아담스 부인은 일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스미스 부인은 근무가 끝난 후 주말 전에 청소하기 위해 부엌에만 있었다고 했어요. 존스 씨는 수업 끝나고 쇼핑하러 갔다고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돌아왔다고 했죠. 누가 유죄인가요? 요리사인 스미스 부인에게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요. 수요일인데 무슨 주말 대청소를 말하는 거죠? 앨런은 마드리드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여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의 친구가 앨런의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마드리드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먼저 그의 발자국을 찾았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떨어진 곳에서 그의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앨런을 마지막으로 본 남자를 신문했어요. 그는 앨런이 기차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장이 뛰어오는 걸 봤을 때 그는 먼저 여행 가방을 던지고 나서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은 이 남자를 믿나요? 만약 사실이라면 경찰은 먼저 여행 가방을 발견했을 거고 그 다음에 앨런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 남자는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니란 걸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기차에서 떠밀렸죠. 너무하네요.